분명 재미있게 읽었으나 그 감상을 분명하게 말하지 못할 때가 많고, 심지어는 무슨 책을 읽었는지 기억하지 못해서 다시 사는 일도 덜어 있지 않은가. 독서는 인생에서 투자 대비 가장 좋은 성과를 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부디 이 책을 통해 삶을 다시 일으키는 폭발적인 변화를 경험하길 바란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한 번 읽은 책은 절대 잊지 않는다. 지은이 허피루, 발행 RH 코리아, 발행일 2023년 12월 15일입니다. 어떻게 읽느냐가 인생을 바꾼다. 성공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습관이 바로 독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지금보다 더 잘 살고 싶어서, 성공하고 싶어서 책을 집습니다. 하지만 간절한 마음과는 반대로 금방 책 읽기를 포기해버립니다. 책 읽기가 이토록 어려운 이유는 읽어도 돌아서면 쉽게 잊어버리고 열심히 읽어도 남는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20여 년간 읽고 쓰기를 반복하면서 책의 효용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독서법을 개발했습니다. 일명 게임 체인지 독서법으로 저자가 개발한 독서 카드를 사용해 최소한의 시간으로 읽고 책의 지식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독서법은 노트가 아닌 카드에 책으로부터 얻은 지식, 독서를 통한 변화를 작성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카드에 작성하기 때문에 쓰기가 쉽고 작성한 후에는 자유롭게 꺼내볼 수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책에서 얻은 지식과 교훈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한다면 읽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책을 얼마나 읽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읽느냐가 인생을 바꿉니다. 성장과 성공 둘 다 쟁취하는 진정한 독서의 기적을 이 책을 통해 만나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첫 책은 자기계발서로 시작하라. 독서 초기 3년 동안 읽었던 43권은 내게 지속해서 책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도록 커다란 동력을 제공했다. 내가 최초로 적었던 독후감은 앞으로의 독서 인생을 예견하는 글이기도 해서 놀랍다. 1999년 그날 이후 나는 독후감 적는 습관을 오늘날까지 유지하고 있다. 혹시 내가 처음 잡은 책이 인문서나 철학서였다면 과연 나의 독서는 계속되었을까? 쉽지 않았을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독서를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책은 자기계발서다. 자기계발서는 인문서와는 달리 읽는 즉시 실전에 적용해서 그 효용과 성과를 체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간결한 문장으로 쓰여져 이해하기 쉽고 술술 읽히기 때문에 독서 목표량을 힘들지 않게 채울 수 있다. 자기계발서는 내게 단지 지식 습득의 용도만이 아니라 업무, 나아가 인생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 자기계발서로 시작해서 책에서 책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나의 독서 여정을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이 여정을 통해 자신만의 길을 만드는 데 참고하기 바란다. 1999년 2월 1일 지식혁명 보고서에서 시작한 나의 독서 여정은 2019년 11월 3일 어떤 양형 이유로 1000권을 기록하게 되었다. 그 이후로도 독서는 계속되고 있다. 나의 도서 목록을 보면 초창기에는 자기계발서가 유독 많다. 이 단계는 독서 자체에 취미를 붙이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독서 습관이 붙기 시작할 무렵부터는 문학서를 가까이 하기 시작했다. 특히 소설에 한번 맛들이기 시작하면서부터는 특정 작가의 소설들을 싹쓸이 해가며 읽기도 했다. 중국 소설가 위화와 모옌의 작품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창작물, 그리고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이 여기에 해당한다. 어느 정도 독서에 대한 갈증이 해소된 이후에는 인문서로 방향을 틀었다.
음악과 미술에 관한 책들은 실생활과도 연계되었기에 책을 읽고 음악학원에서 피아노, 기타, 보컬을 배웠으며 미술학원에서 그림을 배우기도 했다. 매년 가족 여행을 다닐 때는 꼭 그 지역의 박물관, 미술관을 순례했다. 또한 철학 서적은 내게 색다른 재미를 줬다. 생활인으로서의 철학이라는 묘미를 알고 나서 국가별 철학 서적을 찾아서 읽기도 했다. 독서의 지향점은 통합적인 생각을 기르고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는 책을 읽는 데 있다. 직관력을 향상하고 태도와 습관을 바뀌게 하는 책을 읽어야 한다. 이런 책들은 늘 내 생각과 행동을 지배한다. 책을 읽어도 남는 게 없다는 사람들을 위하여. 독서 카드는 벼락처럼 내게 찾아온 독서 방법이다. 나는 독서 카드를 2015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했지만 이후에 찾아보니 카드는 아주 오래 전부터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니클라스 루만이라는 사람은 평범한 공무원이었지만 매일 저녁 철학과 사회학 책을 읽는 동안 카드에 메모를 남겼다. 메모 상자를 만들어 분류하기 시작하면서 새롭게 떠오른 아이디어를 글로 쓰기 시작했다. 니클라스 루만은 독일의 영향력 있는 사회학자에게 원고를 보낸 것을 계기로 대학교의 교수가 되었고 불후의 사회학 저서를 남겼다. 독일에서 흔한 공부법인 카타이 카르텐의 원리도 카드 독서의 원리와 비슷하다. 인덱스함의 카드에 공부할 내용을 적어 자주 꺼내보면서 기억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이런 학습법들을 찾아보면서 나의 독서 카드 발명이 전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니클라스 루만을 소개한 제텔 카스텐의 책 날개에 실린 메모 카드가 내가 사용하는 카드와 비슷해 한 번 더 놀랐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독서 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누구나 손쉽게 구할 수 있는 GC 카드. 앞에서 이야기한 카드를 이용한 독서 정리법을 게임 체인지라고 이름 지었다. 게임 체인지는 게임 체인저라는 용어에서 따온 것이다. 게임 체인저는 어떤 일에서 결과나 흐름의 판도를 뒤바꿔 놓을 만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나 사건, 제품 등을 이르는 말이다. 즉, 게임 체인지 독서법이란 게임 체인지 카드를 통해서 책에서 지식과 지혜, 위로, 정신적 즐거움을 획득하고 여기서 한 걸음 나아가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일으켜 삶의 판을 바꾸게 된다는 뜻이다. GC 카드의 구성 요소 4가지. GC 카드의 아래 4가지를 기록한다. 핵심 문장 발췌, 카피, 책의 내용 요약, 컨텐츠, 책으로부터 획득, 게인, 변화에 대한 것, 체인지. 첫 번째로는 책 속의 문장을 발췌한다. 기억하고 싶은 문장이나 핵심 문장 등 카드에 옮겨 적고 싶은 문장을 기록한다. 문장을 따로 떼어내 카드에 적으면 책에서 이야기하는 수많은 메시지 중에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나의 관점이 드러난다. 두 번째, 책 내용을 요약한다. 이 훈련은 아주 중요하다. 이 책의 내용은 A다라고 말할 줄 알아야 책을 읽었다고 할 수 있다. 재미있었어, 감동적이야 라는 말은 알맹이가 쏙 빠진 말이다. 독후 활동을 축적한 지금의 나는 어느 책이든 요약할 수 있게 되었다. 책의 내용을 요약할 수 있다는 것은 핵심을 파악한다는 의미다. 세 번째부터가 실질적인 독서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2021년에 시행된 2021년 국민 독서 실태 조사에서 주된 독서의 목적을 물었을 때 성인의 26.9%, 학생의 27.8%가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으려고 독서한다고 1순위로 응답했다. 그 다음 2순위부터는 성인과 학생의 답변이 갈렸는데 성인의 경우 2순위가 교양과 상식을 쌓으려고, 3순위가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으려고였다. 학생의 경우에는
책 읽는 것이 즐거워서 교양과 상식을 쌓기 위해서가 각각 2순위, 3순위를 차지했다. 독서 실태 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성인이든 학생이든 독서의 목적은 무언가를 책으로부터 획득하는 것이다. 이때 획득하는 것은 지식, 정보일 수 있겠지만 마음의 위로와 평안도 될 수 있다. 따라서 세 번째 항목에는 내가 어떤 지식과 정보를 얻었는지 혹은 책을 통해 어떻게 위로받았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감동했는지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는다. 이렇게 글을 쓴다면 내면에서 떠도는 생각과 감정을 글로 쓰는 행위를 통해 좀 더 명확히 바라보게 될 뿐만 아니라 책의 내용을 오래 기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책을 읽고 난 후에 바뀐 생각이나 행동을 적는다. 책을 읽을 때마다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는 없다. 비록 커다란 깨달음은 없을지라도 책을 덮고 카드를 작성하면서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지, 생각해야지, 행동해야지 같은 다짐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걸 적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 과정을 통해 책에 대한 나만의 관점이 생긴다. 책은 저자의 손을 떠나면 독자의 책이 된다. 같은 책이라도 읽는 이에 따라 다르게 읽힌다. 10,000명이 읽는다면 10,000권의 새로운 책이 다시 탄생하는 셈이다. GC 카드를 쓰다 보면 독서량이 점점 늘어나는 것과 함께 어느 순간 칸이 모자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책을 내 것으로 만드는 3가지 독후 활동. 한 주가 끝나는 일요일 저녁은 내게 특별한 시간이다. 책상에 앉을 때는 한 주 동안 읽은 책을 내가 잘 정리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를 잡기 시작한다. GC 카드와 독서 노트, 독후감까지 모두 정리하기 위해 짧게는 2시간, 길게는 3시간 정도 생각하기와 글쓰기의 시간을 가진다. 눈으로 다시 책을 훑어보고 손으로 카드를 적고 뇌로 신경세포를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잠자리에 든다. 독후 활동을 하기 전 소심함과 염려가 있었던 자리에 뿌듯함과 만족감이 대신한다. 새로운 일주일을 시작하는 기다림이 나를 깊은 잠으로 이끈다. 문장 발췌와 독후감, 그리고 GC 카드. 나는 완벽하게 책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일요일 저녁에 GC 카드를 쓰기 전에 3가지의 독후 활동을 한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독서 노트에 문장을 발췌하는 것이다. 발췌하기 전에 책의 앞표지와 뒷표지에 적힌 도서 설명을 유심히 읽어본다. 출판사와 저자가 가장 공들여 선택했을 어휘와 문장이다. 책을 가장 잘 설명하면서 독자들에게 구매를 유발하는 언어를 살펴보는 것은 책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본격적으로 첫 장부터 넘기면서 내가 밑줄 친 내용을 독서 노트에 옮겨 적는다. 나중에 찾아볼 수 있도록 쪽수도 표시한다. 읽을 때는 느낌이 좋았지만 막상 옮겨 적기에는 중요성이 덜하다 싶은 문장은 과감하게 뛰어넘는다. 짧게는 5개 내외의 문장을 옮겨 적을 때도 있지만 마음에 드는 문장이 많을 때는 발췌 문장을 쓴 페이지만 5장을 넘길 때도 있다.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는 자유론, 수용소 군도, 네트워크의 부 같은 책이 그렇다. 2번째 읽는 예루살렘의 아이 히마는 다시 한번 새겨두고 싶은 문장을 옮겨 쓴 분량이 10장에 이른다. 다음으로는 독후감을 쓸 차례다. 내가 쓰는 독후감 구조는 3부분으로 나뉜다. 먼저 도입 부분은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으로 시작한다. 책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은 인용문을 배치하고 간단하게 설명한다. 그 다음에 책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한다. 독후감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다. 독자들에게 이 책은 무슨 의도로 쓰였으며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려준다. 저자 본인이 책을 설명한 내용도 뽑아낸다. 잘 찾아보면 책 속의 프롤로그나 에필로그에서 이 책을 쓴 이유는 으로 시작하는 문장을 만날 수 있다.
또는 본문 중에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두세 번 언급하면서 책을 쓴 목적을 밝힐 때가 있다. 이때 목차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다. 이렇게 책 전체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책에 관해서 이야기하려면 적어도 이 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정확하게 자신의 언어로 표현해야 하기 때문이다. 핵심은 책 겉표지나 도서를 소개하는 기사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언어와 생각으로 책의 뼈대를 추려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만의 생각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금방 옮겨 쓴 독서 노트를 보면 알 수 있다. 독서 노트에는 책의 저자가 쓴 수백 개의 문장 중에서 나의 관점으로 선택한 문장을 내가 옮겨 놓은 글이 있다. 옮긴 문장 중에 키워드만 뽑아내어서 새로운 문장으로 편집하면 나의 관점이 반영된 서평이 탄생한다. 나는 이런 연습을 1000권 이상의 독서 활동을 하면서 반복했다. 처음에는 문장을 옮겨 쓰기도 쉽지 않았다. 그래서 몇 문장만 옮겨 쓰고 끝낸 적도 많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독서 노트에서 옮겨 쓰는 글보다는 느낌을 적는 글의 양이 많아졌다. 이런 훈련 덕분에 이제는 어떤 책을 내게 줘도 요약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이러한 자신감은 업무와 관련된 보고서나 학술지, 논문 등을 기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행동으로 이어졌다. 아무리 어려운 논문이라도 핵심을 뽑아서 보고서로 정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이다. 책의 내용을 간추리고 나면 가장 힘들면서 보람이 있는 나만의 느낌을 적는 시간이다. 내가 책을 통해서 얻은 것을 기반으로 내가 변화된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알아보는 것이다. 책을 읽는 동안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가? 앞에서는 책의 목차와 옮겨 쓴 문장에서 단어를 골라 이렇게 저렇게 편집해 볼 수 있지만 이 단계에서는 순전하게 나만의 생각과 문장을 만들어야 한다. 시간이 가장 많이 필요한 과정이다.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다 보면 답은 반드시 나온다. 어떤 책이든지 나에게서 흔적 없이 사라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 흔적을 문장으로 표현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독후 활동을 끝내고 GC 카드를 적을 차례다. 나의 경우 카드는 독서 노트에 적힌 내용을 조금 더 요약해 옮겨 적는다. 카드에 옮겨 적으면서 나는 책 내용을 한 번 더 곱씹어 볼 기회를 얻는다. 만일 독서 노트를 작성하지 않거나 독서 노트를 작성하기가 힘든 초보자라면 앞 3가지 독후 활동을 바로 카드에 기록하면 된다. 여기까지 한 번 읽은 책은 절대 잊지 않는다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허피루님은 자신만의 독서법 발명으로 특허를 출원한 4급 공무원입니다. 그는 30대 중반까지 전혀 책을 읽지 않았었고 일상에서도 직장에서도 수동적인 자세로 살아가던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이후 무기력한 삶의 탈출구로 독서를 택했고 첫 해에 8권, 두 번째 해에 15권을 시작으로 매해 독서를 꾸준히 해 나갔고 현재까지 매주 한 권의 독서를 탐독하며 독서력을 쌓아왔습니다. 저자는 독서를 하면서 많은 변화를 만들어냈는데요. 책을 읽은 후 독후 활동과 독서 노트를 적으며 좀 더 깊이 기억에 남길 수 있도록 연구해 나갔고 자신만의 독서 카드 기법을 발명하여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얻은 요약 기술로 새로 발령받은 부서의 생소한 분야도 수월하게 공부해 나가며 성과를 내었고 고속 승진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박사학위 취득과 함께 대학의 겸임 교수로도 임명되었습니다. 저자는 독서를 통해 내면과 외면 모두의 변화를 이룰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중심에는 자신이 읽었던 책의 내용을 한 장의 독서 카드에 담고 필요할 때 다시 꺼내어 보는 자신만의 독서법이 있었다고 강조합니다. 저자가 고안한 독서 카드는 게인 체인지, G카드라고 말하는데요. 손바닥만한 크기의 GC 카드에는 앞뒤로 4가지를 기록합니다. 핵심 문장 발췌, 책의 내용 요약, 책으로부터 얻은 것,
앞으로의 다짐. 작은 카드에 이 내용들을 담기 위해서는 핵심이 되는 내용들만 엄선해서 담을 수밖에 없고 내 생각을 충분히 정리한 후에 기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비슷한 도서가 있거나 생각이 날 때마다 꺼내어 보면 그 책의 내용이 선명하게 떠오른다고 강조합니다. 독서 카드를 써보진 않았지만 획기적이고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이외에도 이 책에는 20여 년간 꾸준히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이어오며 쌓아온 저자의 독서 노하우들이 아주 풍부했는데요. 독서를 해도 기억에 오래 남지 않거나 책을 사유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면 정말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책입니다. 저작권의 범위상 아주 적은 분량만 읽어드렸는데요. 한번 읽은 책은 절대 잊지 않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께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